안녕하세요. 헌법의 기초 시간입니다. 법학과의 강경선 교수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국가 형태와 그리고 헌법의 효력 범위, 헌법의 효력과 그 적용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헌법의 본문으로 헌법 제2조와 3조를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헌법의 기초 네 번째 강의로 첫째, 국가 유형에 대해선 하위 개념인 동시에 정부 형태에 대해선 상위 개념인 국가 형태에 대해서 알아본다. 둘째, 대한민국의 국가 형태를 규정하는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의 의미를 파악한다. 셋째, 대한민국의 헌법과 모든 법에 효력이 미치는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알아본다. 오늘 이제 국가 형태부터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1조 가장 중요한 조항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형태를 우리는 취하고 있지만 이것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다른 것과 비교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민주공화국 주변을 보면은 우리 말고도 군주국가가 있습니다. 근데 현대의 국가들은 대개 입헌 군주국가를 취하고 있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일부 아직도 독재국가가 있죠. 그러니까 이 헌법은 있지만 독재국가도 있고 또 한동안은 파시스트 국가들, 그러니까 뭐 히틀러라든가 이런 식의 파시스트 국가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의 이제 국가 형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우리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을 보다도 잘 알 수 있는데 또 이 국가 형태와 또 다른 것을 비교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국가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표를 볼까요? 이 국가 유형을 보면은 이 역사 속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파묻혀 살 때는 모르는데 1000년, 2000년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국가 형태가 일정한 유형으로 변해왔다는 것을 크게 분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유형은 국가 형태보다도 훨씬 더 이제 큰 분류가 되겠는데 우선 과거에는 오랜 전에는 이제 노예제 국가가 있었죠. 그러니까 왕이 노예를 부리는 노예제 국가. 그 다음에는 이제 왕과 귀족과 성직자가 사회의 특권 계급으로 있고 또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토지에 이제 얽매여 있었던 봉건제 국가가 한동안 또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국가가 있었는가 하면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식의 이제 새로운 시민 국가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대체로 자본주의 국가라고도 이제 이렇게 불리고 있는 그 다음에 사회주의 국가가 또 자본주의 국가 이후에 출현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는 실패를 해서 지금 다 몰락을 한 상태지만 적어도 자본주의 국가 이후에 한 형태로 등장했던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은 이제 국가 유형이라고 해서 보다 더 큰 분류가 되겠고 아까 이미 말씀드렸던 것은 입헌군주국 혹은 민주공화국 또는 뭐 이렇게 입헌 독재 등의 이런 분류들은 근대 국가 속에서도 아주 다양한 이제 그런 이제 그 국가 형태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보시면 되겠어요. 이 국가 형태의 하위에는 다시 정부 형태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아니라 이것은 이제 정부 형태인데요.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죠. 그렇지만 의원 내각제 형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대통령 중심제, 의원 내각제 또는 이원 정부제 혹은 이원 집정부제라고도 하죠. 이원 정부제 또 회의제 이렇게 해서 정부 형태를 또 얘기도 하는데 이 개념들 그러니까 국가 유형, 국가 형태, 정부 형태 이런 것들의 개념을 좀 이렇게 좀 차별해서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러한 설명을 전제로 해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1조입니다.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돼 있고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주요 설명 대상은 민주공화국인데요. 이제 민주가 무엇이고 공화국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그렇게 또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대체로는 알고 있어요. 민주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금 주인이다 이런 것이고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또 이 대한민국의 그 통치에 참여하는, 역시 또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인 국가가 바로 공화국이다. 또 대한민국에는 군주가 없다. 뭐 이런 사실들이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이제 제1조의 중요성을 이제 봐야 되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 제1조라는 것은 헌법 전문과 함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헌법의 원리와 같은 이제 그런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헌법 1조 이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 해석에 있어서 항상 지침이 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조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령 해석의 기준이 되고, 동시에 또 국회가 입법을 할 때 입법 형성에 또한 그러한 또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기준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모든 정책 결정을 할 때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그 방향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면에서 헌법 제1조가 갖고 있는 중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 개정 절차에 의해서도 쉽사리 개정해서는 안 되는 그런 개정의 한계 조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상세히 알기 위해서 인하대학교의 정태욱 교수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화주의는 시대와 맥락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 간단히 정의될 수 없다. 하지만 어원을 통해 공화주의의 기본적인 뜻을 분석해 본다면 공화국을 뜻하는 리퍼블릭은 라틴어 레스푸블리카의 어원을 두고 있고, 이는 영어 커먼웰스로 해석된다. 그것의 이제 영어의 번역어는 커먼웰스인데요. 커먼은 공통의 뜻이죠. 웰스는 지금은 부유함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의 뜻은 웰빙의 뜻입니다. 그래서 커먼웰스는 공동으로 다 함께 잘 있는 상태, 이런 뜻이 되죠. 이렇게 해서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주인이 되는 이런 상태인데요. 그것에 이제 헌정사적인 의미로는 주로 군주제에 대한 반대의 의미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상해 임시정부에서 최초로 공화국이 규정이 되는데요. 그때도 사실은 이제 군주제가 아닌 모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의미로서 사용했던 것이지요. 역사적으로 공화주의의 기원은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로마 시대에는 아시다시피 왕정을 타도하고 공화정으로 이행을 하는데요. 그 공화정의 주요한 형태가 바로 혼합정치의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정관 제도, 이거는 이제 옛날에 왕정을 대신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원로원 제도, 이것은 귀족제를 이제 대신하는 것이고요. 민회는 민주제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정관, 원로원, 민회, 이것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갖춰가지고 혼합 정체를 만드는 것이지요. 그것이 로마 공화정의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로마 공화정은 그렇게 권력기구, 정치 기구들 사이에 혼합된 견제와 균형으로 이제 출발을 했는데요. 근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로마 공화정의 또 다른 이제 위대한 측면은요, 사회 계급, 계층 간의 어떤 타협이랄까, 견제와 균형을 이루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로마는 공화정이라고 해도 사실은 상류층 중심의 그와 같은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평민들이 점차적으로 국가의 주인됨을 주장을 하면서 나중에 평민들의 지위가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민회에 대해서 평민들이 중심이 되는 평민회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집정관에 대해서 또 호민관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원로원의 어떠한 그런 권위에 맞서 가지고 평민들이 자신들의 의결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이러한 상태로 갑니다. 로마 공화주의는 견제와 균형의 타협이 이루어지는 절제된 정치 구조와 사회 구조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의 형태로 바뀌면서 공화정은 몰락하게 되고, 그 이후 서양에선 오랫동안 공화정의 체제를 갖지 못했었다. 공화주의 역사의 한 획을 그을 만큼 현대 공화주의 체제를 갖춘 건 미국 공화정에 들어서이다. 근데 이제 미국의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의 도시국가의 공화정이 직접 민주주의에 토대를 뒀다고 할 때, 미국의 공화정은 그것이 아니라 사실 간접민주주의, 대표민주주의, 소위 representative democracy라고 하죠. 거기에 기초를 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직선이 아니라 간선으로 되어 있죠.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의회 구성도 하원만이 아니라 상원에 더 비중을 두는데, 상원은 인구 비례로 상원 대표를 뽑는 게 아니라 각 주별로, 인구수에 관계없이 각 주별로 동등하게 2명씩 뽑아가지고 어떤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이러한 체제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와 같은 미국의 공화정이 현대의 어떤 공화국의 일반적인 형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공화주의의 또 다른 특징은 권력 분립. 권력 분립을 통해서 견제와 균형을 더욱 굳건히 다져갔는데 그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사법권의 독립인 것입니다. 사법부라고 하는 것이 다른 이제 국가기구, 사회 조직이랑 완전히 별도로 분리가 돼가지고 독립적인 그러한 지위와 독립적인 어떤 신분 보장을 갖게 되는 그래서 모든 어떤 국가적인 권력의 행사를 헌법적인 차원에서 규율할 수 있게 한 이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특유한 제도고 이것이 현대 공화주의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공화주의의 또 다른 큰 특징을 꼽는다면 바로 공공성이다. 정치 권력, 사회 권력, 그리고 시민들의 개인적인 정신 자세에서도 공공성이 요구되는데 또 공공의 어떠한 목적을 추구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는 소수자까지도 배려하는 이와 같은 공공성이 정치 구조에서도 필요한 것이고요. 경제 권력에서도 경제의 자율성을 추구를 하지만은 빈부의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진 양극화 이런 것은 또 공화주의에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적인 어떠한 경제 구조, 사회의 시장 경제 구조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시민들의 덕성이랄 이런 차원에서 단순히 이기적인 그런 어떤 사적 영역에만 몰두하는 이러한 개인이 아니라 공공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또 거기에 책임을 다하는 헌신하는 이러한 개인적인 덕목이 또 요구가 됩니다. 이와 같은 공공성이 전체적으로 공화주의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원래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는 서로 연역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지금 우리가 좋은 말로 많이 씁니다만 고대 히랍에서 민주주의는 그냥 다수의 지배라고 해서 썩 그렇게 좋은 뜻으로만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중후 정치 이런 식으로 폭민 정치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가 비판적으로 쓰이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공화주의의 의미를 다시 생각할 수가 있죠. 다음에 이제 공화주의는 우리가 지금 공화주의의 장점들을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공화주의는 역사적으로 볼 때 대개 이 시민단들 내에서는 이것이 아주 견제와 균형 그 다음에 모든 이들이 주인이 되고 평등이 되고 직접 참여하는 이러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 시민단이라고 하는 경계가 사실은 어디나 거의 있었다. 다시 말해서 시민단에서 배제되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는 점에서 또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에서는 노예가 배제가 됐고요. 그 이후에는 여성도 배제가 되고 또 가난한 사람도 배제가 되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민주주의는 그것에 비해서 모든 이들이 신분이나 나이, 뭐 성별이나 종교나 빈부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모두 평등한 그런 인간으로서 자율적인 존재로서 이제 존중받는다고 하는 차원에서 민주주의에 또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민주주의적인 장점으로 이제 공화주의의 그런 어떤 폐쇄성이랄까 이런 것을 또 보충하는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날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때는 이처럼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장점이 결합된 그런 체제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1조에 명시한 민주공화국. 민주공화국이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결합된 정치체제를 말하는 것으로 공공의 차원에서 공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주권자적인 지위를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겠다. 네, 잘 보셨습니까?